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을 해둡니다. 그런데 영어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학과목이자 어젠다임에도 100년이 지나도록 그 영어의 소리를 제대로 기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매우 좌절스러운 현실입니다. 소리를 기록할 수 없으니 소리를 못 듣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다시 돌아볼 방법이 없고 다시 돌아볼 수 없으니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한 국력의 낭비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이 있겠지요. 기록할 수 있지 않냐고요. 네, 두 가지가 일단 있긴 해요. 한글과 영어 발음 기호인데요. 그 두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여기 리더는 첫 소리가 R, L 구분이 안 되죠. 펜은 F, P 구분이 안 됩니다. letter 이렇게 한글로 letter 비슷하게 써볼 수 있지만 이 리을 세 개가 실제로는 발음이 다 다릅니다. 영어의 소리를 한글이라는 그릇에 담으면 보존이 잘 안 돼서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면 소리가 너무 많이 깨져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본어 소리는 한글에 담았다가 꺼내도 대부분 보존이 잘 되는데 말이죠. strange 경우는 한글로 이렇게 오음절이죠. 영어로는 모음이 한 개뿐인 일음절입니다. 이렇게 음절의 왜곡도 심해집니다. I love you를 한글로 쓰면 단어들별로 단순 나열하거나 또는 연음을 감안한 실제 소리 흉내를 낼 수 있죠. 단어별 나열은 위에서처럼 발음과 음절의 표기 왜곡이 기본이죠. 실제 소리 흉내는 영어 옆에 참고 삼아 써볼 수 있는 임시방편이지 단독 의사소통 표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어 표기 없이는 원뜻을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죠. I like him. 근데 이것을 I like him 하면 영어 없이 원뜻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영어에 발음 기호가 있지 않냐? 있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읽기용입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 자체의 한계도 많습니다. 여기 단어들을 보면 burger, jam, birthday 다 쉬운 단어들이라 파닉스로 해결이 되죠. 이렇게 쉬운 단어들은 발음 기호를 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죠. 이제까지는 영어 발음 표기의 최선이 발음 기호라지만 이렇게 발음 기호들은 이질적이고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어들이 기본만 조금 벗어나도 파닉스에 맞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란 겁니다. 그때는 발음 기호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영어의 발음 기호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물며 발음 기호들로 영어의 소리를 기록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영어의 소리를 발음 기호로 기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요즘 시대에서는 영어 수업에서조차도 발음 기호가 더더욱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두 방법, 한글과 발음 기호가 부적합하니까 결국에는 영어 소리의 표기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어를 읽어야 할까요? 소리를 적어두고 읽을 수 없으니 그냥 영단어라는 그림을 보면서 그때 동시에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심히 철자는 철자대로 따로 쓰면서 외워야죠. 이게 소리 문자 공부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때 한자 공부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늘천이고 이게 땅지야. 그림 보고 글자 보고 따라해라. 하늘천 따지. 이렇게 그림 보고 무작정 외우는 거죠. 한글이 사용되기 전 조상들이 한자 공부 때문에 고생했던 그 고생이 여전히 영어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 한자냐 영자냐 차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소리 글자 없이 그림 보고 소리를 끊임없이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문자 보유국 한국에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조선시대의 한자 읽기는 어떻게 해결되었죠? 당연히 한글의 출현이죠. 한글로 인해서 한자의 소리를 기록할 수 있게 돼서 소리를 잊어도 그 기록을 보고 그 소리를 재생할 수 있었죠. 누군가가 소리를 들려줘야만 배우거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그 제약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한자로 된 단어들이 우리 어휘의 50~6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소리만 표기하여 한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 무식한 것처럼 여겨져서 국한문 혼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글로 인해 한자를 못 읽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현재 지금은 없죠. 한글이 쉬우니 문명이 사라졌고요. 한글 이전에는 소리 기록이 없어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소리를 들으며 외우고 쓰는 것도 배워야 했던 한자가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기득권을 위한 또 계층 간의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글자를 알아야지 행정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려면 엄청 힘드니까요. 그런데 한글은 하루 이틀이면 배울 수 있으니 전 국민이 문자생활을 하고 그를 통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전 국민이 컴맹을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자로 인한 계층 간의 장벽이 지금은 한자가 아닌 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최소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영단어를 보고 대충은 읽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흐지부지 읽습니다. 더구나 체면 중심 문화 때문에 잘 못 읽겠다 싶으면 아예 드러내서 읽어볼 생각도 안 하죠. 그렇게 가다 보면 영어를 점차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읽기가 안 되니 자신감 떨어지고 결국 영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읽기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저는 지금 영어를 잘 하는 거 말고 읽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공교육을 통해 10년을 배우는데 읽는 것조차 과반수 이상 못한다는 것은 언어 교육의 철저한 실패죠. 영어만큼 읽기에 실패하는 외국어가 한국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가성비로 따지면 압도적인 최악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있으면 되죠. 제 생각엔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쉬운 표기가 가능한 영어 문자. 그것이 칸글, 한국형 영어 문자입니다.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문제를 세계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영어 문맹과 그로 인한 계층 문제를 마치 한반도에서 한글이 그랬듯이 칸글이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한류가 세계에 계속 뻗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칸글이 또 하나의 한류를 이끌어 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자는 문화의 가장 저변이며 반영구적으로 새겨지는 특성 때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